많은 해커들이 범죄자에 대한 그 오퍼를 받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사명감. 지난 8월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화이트 해커들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이제 해킹 대회로 알려져 있죠. 네, 데프콘 30에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연합팀으로 들어간 팀이 우승을 하고 별도의 한국 팀이 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실력을 나타난 거잖아요. 아마 그럼으로써 이제 화이트 해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소식 접하고 이사님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역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고 네네. 우리나라에 워낙 뛰어난 해커들이 많죠. 네. 여기 뭐 박세준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네. 역시 실력이 최고인 거죠. 네네네. 네. 얼마 전에 또 저희 화제를 끝난 유명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네. 그 화이트 해커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공교롭게 방어대회나 이렇게 우승 실력을 또 보유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동전의 양면이다. 화이트 해커가 되거나 네. 정말 삐끗하면 네. 그냥 범죄자로 범죄자 전락할 되는 수도 거죠. 있다. 사실 화이트 해커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지. 당연히 국영수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안 쪽도 마찬가지고 IT 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발빠른 소식들이나 정보가 이제 영어로 많이 나오고 영어 실력을 좀 네 갖춰야 그렇죠. 되는 게 맞고. 네 그래서 영어 잘해야 되고 수학은 잘해야 되는 게 그 암호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암호학은 이제 결국엔 베이스가 수학이거든요. 그 인터넷을 사용할 때 많은 것들이 지금 암호학을 기반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화이트 해커 한다고 막 코딩 공부하고 막 네. 그런 보안 스킬만 막 외우려고 공부하려고 하지 사실 네. 나 그럼 국영수 안 해도 돼 네네. 이런 건데 천재들이 있긴 합니다. 학교 때 공부 못하고 공부 진짜 지질이 안 하고 이랬어도 지금 세계적인 해커가 돼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컴퓨터를 잘해야죠. 컴퓨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좋은 해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라든가 리눅스라든가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운영체제의 기본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지 해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네, 공격자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저희 컨텐츠 보면은 공격자들이 실제로 어디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거와 유사하게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이제 보안 전문가들 그리고 화이트 해커들인데 똑같은 거야. 저희도 데이터베이스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킹 당했을 때 뭐 BGP 해킹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BGP가 뭐고 라우터는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라우터가 그 경로가 바뀌는 건지 그걸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고 메신저를 하는데 그 근간에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런 컴퓨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먹은 게 있는데 결국 윤리의식. 네, 이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자란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해커들, 네, 국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해커들이 그런 범죄자에 대한 그 오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윤리적으로 그 바르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일단 겁이 많아야 됩니다. 네. 학생들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맞아서. 그런 윤리의식들, 법에 대한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은 그러면 처음에 어떤 분야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보안 전문가? 저도 처음에는 진짜. 그 모의 해킹 쪽이었죠. 네, 모의 해킹해서 뭐 웹 해킹 이런 거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애초에는 별로 관심이 크게는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잘해야지, 개발자 해야지. 근데 하다가 이제 대학교 동아리 내 서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 해커들이 많이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응하고 조치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보안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약간 좀 아재 같은 말인데 저는 뭐 한때는 뭐 경찰이 되고 싶었고 뭐 군인이 되고 싶었고 국정원 같은 데 가고 싶었고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나라를 뭐 지킬 수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보보호를 택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잠깐 아까 이제 하셨지만 뭐 모의 해킹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사이버 수사관 쪽도 많고 좀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럼 화이트 해커 역할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이 보안 분야 직업군에 대해서 리스트에 사이버 시큐리티 워크포스 프레임워크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보안 분야의 직업군을 총망라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그렇죠. 저 예전에 책 하나 번역하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네, 번역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은 일단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네, 분석, 그다음에 수사하는, 그 인베스티게이트하는 그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보안 개발,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 아키텍처 설계,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설계하는 그런 직업군들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그 큰 카테고리도 여러 개의 세부로 나눠져요.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면 코드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고 분석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사고 분석이랑 수사를 나눠놨어요. 저희는 이제 인시던트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민간적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 관점, 이제 수사기관들이 하는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언어 분석도 있습니다. 각 언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 언어별로 그 분석을 하는 언어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큰 분야로는 모이해킹이죠. 이제 현업에서는 레드팀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 방어하는 쪽은 블루팀, 그다음에 공격하는 쪽은 이제 레드팀. 그래서 레드팀도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공격자의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의 역할이 이제 주로 그런 네. 레드팀 역할을 한다고 보죠. 레드팀도 있고, 이제 코드 분석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관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블루팀이 더 인력이 훨씬 많고, 그리고 뭐 이제 보안 회사들, 민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기업에서 이제 모이해킹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도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업 내 모이해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네. 어떤 좀 절차를 거쳐서 수행이 되는 건지 네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모이해킹 인력을 기업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점점 중요하죠. 왜냐면은 외부 업체에다가만 의존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의존적이고, 근데 그 업체들은 한 회사만 모니터링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 유니콘들 많아졌잖아요. 금융 쪽 관련된 핀테크 사업들도 있고, 그런 데서는 내부적으로 유명한 해커를 모셔서 레드팀을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 자체가 지금 레드팀을 자체적으로 꾸려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요즘은 보면은 레드팀이랑 블루팀이 서로 공방전을 하거든요. 내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업체도 같이 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퍼플 티밍이라고 해요. 블루팀은 얼마나 잘 막는지, 레드팀은 얼마나 잘 공격을 하는지. 다시 윤리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기업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담당자든 외부에서 이런 보안 업무를 하던 담당자든 사실 이런 것들이 범죄의 유혹이라든가 네네. 이런 돈의 유혹에 되게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런 정말 윤리관과 함께 어떤 지켜야 될 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마지막으로 네. 해주신다면. 해킹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 과시욕이 지나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순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CTF 대회 이런 데 나가보는 거고, 그런 데 나가면 이제 또 겸손을 또 배우거든요. 실력자인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에요. 헉, 큰일 났다. 날리치면 안 되겠다. 대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네.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하고 좋잖아요. 대회에서 네. 우승도 하면 네. 또 자기의 어떤 점수도 올라가고, 대회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네. 많이 찾아서 네. 정말 끝없이 도전해봐라 네네. 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네요. 사명감. 내가 왜 이 분야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쁜 짓 감사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